이게 앞으로 계속 보게 되실 MNIST 데이터라는 거예요. 머신러닝계의 헬로 월드라고 불리우죠.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이제 0부터 9까지 써가지고 이걸 이제 이미지로 뜬 거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국 인구조사국 직원들하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글씨체들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뭐 6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글씨체도 있고 뭐 2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2를 쓸 때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이제 쓰는 글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글씨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글씨들이 있다. MNIST 데이터는 전부 이제 7만 장인데 훈련 데이터가 6만 장, 테스트 데이터가 1만 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은 항상 그 데이터를 이렇게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눈 건 나중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공부를 할 때 이제 보실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은 이제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나눈 것만 볼 거예요. 이제 훈련 데이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머신 러닝, 그 머신이 이제 그 러닝 학습을 하잖아요. 그때 학습을 할 때 쓸 이제 교과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는 이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게 섞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철칙이에요. 이게 섞이면 이 나중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성능을 평가를 했을 때 뭐 99%가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절대 섞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하고 라벨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보시는 요게 이제 이미지죠. 이미지고, 라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직접 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의도로 썼다. 이게 이제 9라는 의도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벨이 이제 9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0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쁜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악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글씨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 이제 악필이죠. 이거는 이제 쓴 사람이 이제 나는 예를 들면 9라는 의도로 썼다고 하면 라벨이 9고 4라는 의도로 썼다 이러면 라벨이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은 이걸 쓴 사람이 직접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글씨들을 보면 이제 그 악필을 넘어서서 뭐 이게 일부러 트롤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그 손글씨와 라벨도 있긴 해요. 그리고 각 이미지는 이제 해상도가 28x28 해상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지금 이 강의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이제 1920x1080인데 이제 28x28 해상도니까 굉장히 낮은 해상도인데 우리가 이제 MNIST 데이터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실습도 하고 이럴 텐데 이게 해상도가 높으면 이게 엔터 치고 나서 그냥 마냥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할 때는 이게 해상도가 낮은 게 좋아요. 엔터 치자마자 이게 바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각 픽셀은 0부터 255까지로 밝기를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볼게요. 그럼 이 MNIST 데이터가 왜 머신러닝계의 헬로 월드라고 불리우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인공신경망 전체적인 구조를 봤는데 그 인공신경망에다 뭐 할 거냐면 요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데이터를 넣고 나서 이제 이 6만 장을 이제 훈련 이제 이 머신이 이제 공부할 때 쓰는 거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이 테스트 데이터로 이 머신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테스트 데이터 만 장을 넣었을 때 몇 프로 맞히는지를 볼 건데, 그러면 이제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거창하게 뭐 인공신경만 이렇게 했는데 기껏 한다라는 게 뭐 요거 집어넣고 나서 뭐 이게 9인지 0인지 8인지 뭐 이런 거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7살인데, 우리 딸도 사실은 요거 보면은 이제 맞춰요. 이제 그 글자 써놓으면은 이게 무슨 숫자인지 이게 맞추는데, 이게 그 프로그래밍의 영역에서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왜 굉장히 어려운 문제냐? 필체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전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0을 갖다가 인식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토폴로지컬리 클로즈드 커브라는 이제 룰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0이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끔 프로그램을 한다 치면 필체가 이제 이런 필체만 있는 게 아니라 0을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빨리 쓸 때. 그러면 이거는 클로즈 커브가 아니죠. 이렇게 그 세다갈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규칙을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MNIST 데이터가 이제 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데이터인데 이게 왜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느냐?
이 0부터 9까지 이 규칙을 정해가지고 인식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면 1을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필체들이 있어요. 2도 보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규칙을 그 코드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컴퓨터가 그 규칙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이제 실습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MNIST 데이터를 많이 쓸 건데 이제 또 다른 예를 볼게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예를 들면 그 스팸 필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팸 필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스팸에 많이 그 들어가는 단어들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대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규칙을 정해요. 대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스팸으로 분류를 해라라고 규칙을 정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대출 스팸 메일 보내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 나가겠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한 칸 띈다라는 식으로 피해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규칙을 그러면 추가를 해야 돼요. 가운데 스페이스바가 있을 경우에도 스팸으로 분류를 해라라고 하면 그러면 뭐 사이에 뭐 달러 표시를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또 다른 예로 뭐 비아그라가 들어가면 스팸으로 분류를 해라라고 우리가 코드를 짜면 그러면 이 안에다가 뭐 한 칸 띄어서도 할 테고 한 칸 띈 거를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변형을 뭐 예를 들면 이 안에다가 뭐 하트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룰을 지정하면 스팸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 룰을 반드시 피해 나가는 방법을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간단하게 그 이제 계산 비용 때문에 이제 실습을 하려면 빨리빨리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제 MNIST 데이터 0부터 9까지를 봤는데 예를 들면은 고양이를 인식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까요? 고양이 생각해 보면 뭐 여기에 머리가 있고 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몸통이 이렇게 있고 꼬리가 뭐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코드를 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고양이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보고 나면 우리가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컴퓨터는 얘를 고양이로 이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왼쪽에 보는 거 이제 MNIST 데이터 중에서 이제 악필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MNIST 데이터 이제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틀린 글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가. 이거 보면 이제 쓴 사람이 이제 6이라고 썼는데, 이게 뉴럴 네트워크는 0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6이라는 우리가 똑바로 쓴 글자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변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여기 분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지를 보고 0부터 9까지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는 0, 얘는 1, 얘는 2, 뭐 이런 식으로 뭐 고양이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뭐 개와 고양이 분류하는 문제도 얘는 이 사진은 고양이, 이 사진은 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그런 것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 우리 딸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영역이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가 그 이제 90년대에 그 세계 체스 챔피언이 그 IBM 슈퍼컴퓨터 딥블루한테 패배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딥블루는 이제 체스 챔피언을 이길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제 그 체스의 규칙을 다 일일이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체스 세계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겼어요. 그런데 바둑은 이제 그게 안 먹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둑은 체스에 비해서 변형이 너무 많아요. 마치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 필체의 변형이 많듯이 그리고 스팸을 보낼 때 들어가는 단어의 변형들을 계속 만들어가서 피해갈 수 있듯이 그리고 고양이도 아까 본 사진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는 고양이처럼 변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규칙을 정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머신러닝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데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이 하도 핫해가지고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MNIST 데이터 저희 7살 딸도 이제 0부터 9까지 다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라라고 하면 못 풀거든요. 근데 파이썬 뭐 수업 배울 때 뭐 많이 쓰는 그 예제인데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는 거. 그냥 규칙을 명확하게 파이썬 코드로 바꿔가지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소인수분해. 저희 딸 당연히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는 굉장히 잘 하는데 오히려 저희 딸이 잘 하는 문제, 0부터 9까지 구분한다든지 고양이를 보고서는 이게 고양이 사진이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그동안 컴퓨터 사이언스가 해왔던 영역은 이 영역, 규칙을 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신 예제들은 규칙을 이제 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영역이 뭐냐, 이제 머신러닝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이 규칙을 직접 정해주는 걸 이제 포기를 하고 뭘 하냐면 데이터를 넣어서 머신이 스스로 학습하게끔, 머신이 스스로 학습하게끔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게끔.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이 변형들이 많아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려줄 수는 없고 머신이 데이터로부터 그 다양하고 복잡한 규칙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머신러닝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철학이에요. 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한번 실제로 볼게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엠리스트 쇼우 다파이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요 5죠. 5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코드는 이제 좀 이따 보실 텐데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에서 이제 전부 7만 장이 있는데 훈련용 데이터가 6만 장이고 테스트 데이터가 10,000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의 0번째 이미지를 뜻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면 그 다음 이미지는 이제 0이 되겠죠. 그 다음 이미지는 4가 되고 그 다음 이미지는 1이 돼요. 이런 식이죠. 그리고 훈련용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맨 처음 등장하는 이제 0번째 이미지를 보면 이제 7이죠. 그리고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의 이미지는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훈련용 6만 장 그리고 테스트 10,000장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보지를 못하고 이제 요게 이제 what wit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죠.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숫자들로 바꿔가지고 이게 행렬이나 텐서로 바꿔서 이제 이해를 해요. 이게 what 컴퓨터 C죠. 컴퓨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이 아니라 추가 코드예요. 이제 과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거 뭐 같아요? 아까 전에 훈련용 데이터 맨 처음에 본 이미지가 이제 5였는데, 이게 5 같죠? 5 같죠? 이게 이제 컴퓨터가 보는 세상이에요. 아까 엠리스트 데이터는 픽셀의 밝기가 이제 0부터 255까지라고 했는데, 해상도가 이제 28x28 해상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28x28 행렬인데, 28x28 행렬인데, 아까 전에 다시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배경이 검정색이고 요 5자라고 쓴 거는 이제 밝아요. 그리고 이 5라고 쓴 거하고 이제 배경 사이 그 경계 부분은 이제 번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블러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밝기가 한 중간 정도 밝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배경은 검정색 0이고 이 5라고 쓴 거 가운데는 0부터 이제 255까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255가 제일 밝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250을 넘는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경계 부분을 보시면 뭐 30, 36, 94 이건 이제 번지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사이는 배경과 5자라는 사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팽글 시스템처럼 이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중간에 있는 그 값들이 나와요. 요거죠. 그 다음 데이터를 볼게요. 요거는 아까 이제 5 다음에 0이었는데 이거 이제 0이죠. 배경은 검정색 0이고 0의 이제 가운데는 이제 250을 넘는 굉장히 밝은 그 명암을 나타내고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번져가지고 뭐 48, 51, 163 이런 거 중간 값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 이미지는 4, 그 다음 이미지는 1, 그 다음 이미지는 뭐 9겠죠. 그 다음 이미지는 이건 2겠죠. 이렇게 한번 감아서 썼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봤던 7, 이거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보는 방식이에요. 여태까지 본 요거를 이미지 행렬이라고 불러요. 왼쪽은 사람이 보는 세상, 오른쪽은 컴퓨터가 보는 세상이죠. 요 이미지는 28x28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행렬로 바꾸면 28x28 행렬이 되고, 요 0부터 255까지는 각 픽셀의 밝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밝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요 뉴럴 네트워크를 볼 것 같으면 입력을 할 때, 그러니까 요 예제에서는 x1, x2하고 이제 벡터를 넣잖아요. 그래서 MNIST 데이터를 넣으려면 그 이미지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을 벡터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플래튼이라고 부르는데, 플랫이 이제 평평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행렬을 플래튼,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벡터로 바꿔주는 거죠. 요 첫 번째 행은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행은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세 번째 행은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3x3 행렬 같은 경우에는 9차원 벡터가 될 테고, 그리고 2x2 행렬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에서 4차원 벡터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MNIST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28x28 해상도를 가지니까 이제 28x28 행렬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8 곱하기 28 해서 784차원 벡터로 바뀌어요. 플래턴을 적용을 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행렬처럼 써졌는데, 이건 사실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이 줄넘김을 한 거고, 사실은 쭉 이어져가지고 이제 784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면 이 O라는 이미지를 이제 세 절개에 넣고 나서 나온 이 종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풀로 붙여서 옆으로 쭉 이어 붙인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요 8이라는 이미지를 넣으면 요 28x28 행렬을 일단 플래튼을 해서 이렇게 784차원 벡터로 바꾼 후에 요 뉴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파인층이고, 그 다음에는 이 동그라미 안에 사실 그 작은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인을 하고 나서 나온 그 결과값을 갖다가 다음 뉴런을 액티베이트를 하는 게 핵심이었죠. 시그모이드 함수로 액티베이트를 하고 다시 아파인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층에서는 소프트맥스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라는 거는 일반적인 벡터를 확률 벡터로 바꾸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벡터는 음수도 등장을 할 수 있고 합이 1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확률 벡터라는 거는 다 항들이 0 이상이어야 되고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거는 익스포넨셜을 먼저 취하고, 그래서 이제 양수로 만들어주고 합한 걸로 나눠줘서 이게 노멀라이즈를 해줘서 합이 1이 되게 만들어졌죠. 맨 마지막에 이제 확률 벡터가 나올 텐데,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요 이미지를 넣으면 요 10차원 확률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넣으면 뉴럴 네트워크가 9다라고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처럼 그 예상을 해요. 일기예보 생각을 하시면 내일 비가 온다, 안 온다, 뭐 이렇게 예보를 하진 않잖아요. 내일 비가 온다 했다 안 오면은 요걸 먹을 테니까. 그래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뭐 80%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예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왜 비가 안 왔냐 이러면은 내가 그 반드시 내일 비 온다고 그랬냐. 비 올 확률이 80%였으니까 안 올 확률이 20%잖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넣으면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게 9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부터 9까지 이 확률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사실 맞췄죠. 9에 대응하는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요 경우는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건 좀 막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소프트맥스를 하고 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이 9를 썼는데 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가 그 5라고 인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5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5에 대응하는 확률이 이제 제일 큰 거죠. 그 경우는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틀리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능이 좋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이 화살표에 붙어 있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이 경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예제는 이제 간단하게 보기 위한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볼 일이 없어요. 보통은 뉴런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또 곱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화살표의 개수를 세려면 요 뉴런의 개수하고 요 뉴런의 개수를 곱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무지 많거든요. 만일에 이거를 랜덤하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랜덤하게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설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험 문제로 치면 십지선다 문제를 이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지선다 문제 찍으면은 확률적으로 이제 그 10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맞힐 확률이 뭐 이러면 사지선다 문제를 그냥 뭐 일렬로 쭉 찍으면은 대략 문제가 개수가 적으면은 좀 아니지만은 문제 개수가 많아지면 대략 25점에 근사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뉴럴 네트워크는 이 사진을 넣으면 만일에 우리가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랜덤하게 설정을 하면 그냥 찍는 거기 때문에 대략 10%의 정답률을 가져요. 근데 머신러닝에서 러닝을 한다는 거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찾는다는 얘기예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정교하게 잘 찾아서 우리가 딱 봤을 때 9라는 이런 숫자를 넣으면 진짜 이 9에 해당하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악필로 쓴 경우는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정자체로 쓴 경우는 대부분 맞춰요. 그래서 이게 사진을 한 장 한 장 넣으면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소프트맥스를 해서 이렇게 확률표를 만들어내고 뭐 이 경우는 이제 학습이 이제 끝난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찾아내서 이것들을 이제 잘 맞추게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빠른 실습 때문에 엠니스 데이터를 봤는데 이 아주 오래된 문제가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그 객관식 십지선다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지선다 문제예요. 역시 이제 이 학습을 하려면 개 사진도 많아야 되고 강아지 사진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 사진에는 엠니스 데이터 이게 라벨을 붙였잖아요. 이건 0이다, 1이다, 2다 이런 식으로 역시 이 고양이 사진에 캣이라고 라벨이 붙여야 되고 강아지 사진은 덕이라고 라벨이 붙여져야 돼요. 그래서 뭐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확률 벡터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10차원 확률 벡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지선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2차원 확률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0일 확률, 사진을 보고 나서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이라고 이제 일기예보처럼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거죠. 내일 비가 올 확률, 비가 안 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특별히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PC에는 그 개와 고양이 사진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이렇게 쭉 있죠. 여기 쭉 내리면 이렇게 그 강아지 사진도 있고 이것들이 이제 다 개냐 고양이냐라고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와 고양이 분류하는 문제가 뭐 저희 7살 딸 아이도 뭐 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규칙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정말 어려운 문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개와 고양이 분류하는 문제는 그 정답률이 99% 이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고양이 사진이나 개 사진을 보고 나서 그 품종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도 정확하게 다 맞춰요. 다시 수학 얘기로 돌아올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스칼라와 벡터를 배웠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행렬이라는 걸 배웠고, 보통 이제 선형대 수학 시간에는 이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스칼라는 이렇게 그 숫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벡터는 이렇게 숫자들을 옆으로 이렇게 쭉 나열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로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세로로 쓰는 게 사실 더 스탠다드한 표현이고요. 행렬은 이제 파이썬에 입력을 할 때는 되게 타이핑 쓸 때는 일렬로 입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뭐 요 예제에서는 1, 1, 1, 1 이제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스칼라는 이제 점 0차원이고 벡터는 선 1차원이고 행렬은 면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더 일반화시켜서 이제 점선 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3차원 큐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3차원 텐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텐서는 이제 스칼라, 벡터, 행렬을 이제 일반화한 개념이에요. 스칼라는 제로 텐서, 0차원 텐서, 벡터는 1차원 텐서, 행렬은 이제 2차원 텐서가 되는 거죠.
역시 입력은 이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요 예제는 뭘 나타내냐면은 행렬이 3장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1111 요게 첫 번째 장이고 1111 3차원 큐브로 차례대로 쌓는 거야. 그 다음에 또 1111 이 행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221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요 행렬 하나는 이게 표시를 할 때 이제 2x2 행렬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요 지금 3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3을 붙여줘서 3x 2x2 텐서가 되는 거예요. 요 엠니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행렬로 표시가 되는데, 이 칼라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대부분 보는 거는 이제 칼라 사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실습을 위해서 이제 엔터 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니까 이제 흑백 사진을 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응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칼라 사진일 거예요. 이 칼라 사진이 이게 모니터에서 그 칼라 사진 안에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다 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미술 시간에 이 물감을 섞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흰색 물감하고 빨간색 물감 섞으면 이제 분홍색 물감이 표현되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앵무새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다양한 색깔들을 다 화면에다 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3가지 색깔을 미술 시간처럼 이렇게 섞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3가지 빛을 쏴줘서 이 다양한 색깔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라 사진 한 장은 이게 분해가 되기를 몇 장으로 분해가 되냐면 결국에는 사진 3장을 합쳐놓은 거예요. 빨간색 사진, 녹색 사진, 파란색 사진 이 3장을 합쳐놓으면 딱 이렇게 이 컬러풀한 이 앵무새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라 사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행렬로 표시를 못하고 이 사진 한 장 한 장, 그러니까 레드 사진이 이미지 행렬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녹색 사진이 또 이미지 행렬로 표현이 될 거고, 또 파란색 사진이 또 행렬로 표현이 돼가지고 행렬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쌓아놓은 이 3차원 텐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 사진 한 장인데, 엠니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7만 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엠니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훈련용 데이터 이제 6만 장이죠. 6만 장이니까 이런 5라는 손글씨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걸 이제 이미지 행렬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는 0이라는 이미지 행렬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4라는 이미지 행렬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1이라는 이미지 행렬이 등장해요. 요 이미지들을 다 이제 행렬로 이제 바꿔 쓴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그 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차원 텐서냐면 전부 6만 장으로 이루어졌고, 요 이미지 하나하나가 28x 28 행렬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아까 본 앵무새 사진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해상도가 예를 들면 이제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다라고 하면은 이 사진이 한 장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게 물감 섞듯이 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3장이 필요했어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도 이제 여러 장이 있다. 사진이 이제 여러 장이 있다. 이러면은 뭐 사진이 뭐 10,000장이 있다.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엠니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3차원 텐서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뭐 그 칼라 사진이 10,000장이 있다. 이러면은 이렇게 4차원 텐서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게 3차원까지만이죠. 그래서 이 4차원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3차원 텐서 같은 게 이렇게 큐브로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게 우리가 4차원 축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차원 큐브를 이렇게 일렬로 쌓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뭐 사실 이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5차원 텐서는 이제 이걸 또 옆으로 이렇게 쌓는 방식, 6차원 텐서는 또 이렇게 깊이로 또까지 이제 쌓는 방식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딥러닝에서는 보통 이 4차원 텐서까지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칼라 사진 한 장이 요 3차원 텐서고, 그 칼라 사진 한 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 칼라 사진이 필요할 테니까 이 3차원 큐브가 이제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새로운 축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일렬로 쭉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4차원 텐서를 생각을 해요.
엠니스트 데이터 들여다보는 코드 볼게요. 먼저 그 이미지 매트릭스 출력하는 코드를 볼게요. 첫 줄은 sys 라이브러리하고 os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어요. sys 라이브러리가 뭐 하는 거냐? 이 sys.pass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 디렉토리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pass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다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럼 파이썬이 그 파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를 다 찾으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sys.pass에 등록되어 있는 디렉토리만 뒤져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올 때 그 파일이 속해 있는 디렉토리가 이 리스트 안에 없으면 에러가 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ppend라는 게 있는데, append는 리스트를 이제 추가할 때 쓰는 메서드예요. 예를 들면 x는 1, 2라고 하면 여기다가 3을 추가해 주고 싶다 이러면 append 3 이러면 x가 이게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3이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추가를 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이썬이 이제 여기만 뒤지는 게 아니라 추가한 디렉토리도 이제 뒤지겠다는 얘기예요. 이 디렉토리는 이제 os.하고 페어런트 디렉토리 주석이 있죠. 부모 디렉토리. 그러니까 부모 디렉토리라는 거는 지금 이 파일이 속해 있는 이 디렉토리가 챕터 03이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인데, 부모 디렉토리는 요거의 한 칸 위,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Deep Learning from Scratch까지가 이제 부모 디렉토리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파이더에 있는 이 파일은 이제 그 파일이 있으니까 이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가 아까 제가 봤던 요건데, 이 Qt 콘솔은 지금 작업 중인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를 보려면 os하고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 이걸 실행을 해주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르죠. 챕터 03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모 디렉토리도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붙여와서 여기다 이제 실행을 하면 나중에 이제 파일 불러올 때 에러가 나요. 방법은 이제 요걸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패스로 추가하고 싶은 디렉토리가 현재 파일이 속해 있는 디렉토리고, 요거 이제 한 칸 위가 이제 부모 디렉토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붙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문자열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붙여 써주고, 그리고 파이썬은 이게 디렉토리 그 구조를 나타낼 때 이렇게 그 보통 쓰는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쓰거든요. 슬래시를 이렇게 두 개로 써줘요. 하나로 쓰고 싶으시면 이 슬래시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주면 돼요. 그래서 sys pass를 실행을 해보면 아까 전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있었죠. 그러니까 파이썬이 여기만 뒤지는데 파일을 불러올 때 지금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도 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umpy 불러오고, 요거 때문에 지금 패스를 추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파일에 속해 있는 디렉토리고, 이게 한 칸 올라가면 이제 부모 디렉토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요 안에 mnist.py라는 그 파일을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이제 load mnist라는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불러왔어요. set print options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파이썬이 행렬을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줄 때 그 행이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줄넘김을 해요. 근데 우리가 5라는 이미지 행렬을 이렇게 딱 예쁘게 보고 싶으면 이게 줄넘김을 하면 그 5의 모양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줄넘김을 할 때 이제 200개가 되기 전까지는 줄넘김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스레드 홀드는 또 파이썬이 이제 행렬을 출력을 할 때 그 항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이게 점점점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 생략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스레드 홀드 1000은 항의 개수가 이제 그 1000개까지는 이제 그 점점점으로 생략 표시를 하지 말고 이제 다 보여주라는 얘기죠. 요걸 해줘야지 이제 5라는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로드 mnist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총 그 4개 값이 이제 리턴이 되는데, 우리 책에서 이제 x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t는 라벨을 나타내요. 그리고 트레인은 훈련용 데이터, 테스트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타내요. 그래서 x 이미지죠. 그거의 훈련용 데이터, 그리고
맨 처음 등장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5자죠. 그리고 그 다음은 0자고, 그 다음은 4자, 그 다음은 1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이제 라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벨도 실행을 해보면, 0번째 라벨은 그 5라는 그 손글씨를 쓴 사람이 이건 난 5라는 의도로 썼다라는 거죠. 라벨 5고, 그 다음은 0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는 4라는 의도로 썼어요. 그 다음은 1이라는 의도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보고 싶으면 이제 리스트는 이게 땡땡 표시를 하면은 이 오른쪽에 등장하는 거에 이제 미만 0부터 출발하니까 총 10개를 이제 보여주겠죠. 그래서 라벨이 그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첫 번째부터 이렇게 세보면 5, 0, 4, 1, 9, 2, 1, 3, 1, 4 이렇게 손글씨를 쓴 사람이 이게 라벨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엠리스트 데이터 한 장 한 장은 이제 흑백 사진이니까 이제 행렬로 이제 표현이 될 테고, 전체 엠리스트 데이터는 이 흑백 사진을 이제 훈련용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6만 장이니까 6만 장의 이제 행렬을 쭉 쌓아 올려서 이제 이 3차원 데이터로 나타내는 게 맞는데, 이걸 실제 몇 차원 텐서인지를 보면 넘버 오브 디멘션 요거를 해보면 이렇게 4차원 텐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라벨은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쭉 일렬로 썼으니까 이제 벡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나온 게 맞는데 왜 이게 4차원 텐서냐? 이 쉐입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벡터라든지 행렬 이런 거의 모양, 그러니까 뭐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차원 벡터냐, 뭐 행렬 같은 경우는 몇 바이 몇이냐 이런 거를 보려면 뒤에 이제 쉐입을 붙여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y가 y 1, 2, 3, 4, 5, 6 묶어줘야죠. 이러면 이제 이거는 행렬이니까 이제 뭐 그 넘버 오브 디멘션을 해봐도 이제 2고, 요거 이제 모양을 보고 싶으면 뒤에 쉐입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3x2 행렬이잖아요. 그러면 X트레인의 이제 쉐입을 보고 싶으면 이걸 해보면은 6만 바이, 1 바이, 28 바이, 28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손으로 써서 설명한 거에는 이게 한 장 한 장이 해상도가 28 바이 28이고 전체 이렇게 6만 장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사이에 이제 1이 껴져 있냐면, 이제 딥러닝은 이제 보통 그 칼라 사진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할 건데, 우리가 그 실행 속도 때문에 지금 흑백 사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딥러닝 이제 표준적인 그 형식이 이제 4차원 텐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칼라 사진의 경우 이제 사진이 몇 장이냐, 그리고 채널, 뭐 RGB, 만약 흑백 사진이면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로 해상도, 가로 해상도. 근데 이게 딱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요. 형식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채널을 맨 뒤로 돌려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 책은 이제 이 형식을 따라요. 요 1을 붙여주는 이유는 아까 이제 보면 6만 바이 28 바이 28로 나온 게 아니라 6만 바이 1 바이 28 바이 28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칼라 사진하고 이제 포맷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엠리스트는 이제 3차원 텐서인데, 거기다 이제 포멀리 이제 그 채널,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건데 이제 그걸 이제 껴진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칼라 사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입력이 이제 4차원 텐서가 이제 입력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1이 들어가서 엠리스트는 내용적으로는 3차원 텐서지만 이 포멀리는 지금 4차원 텐서라는 거예요. 사이에 1이 들어간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벡터를 쓸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인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행렬로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벡터인지 행렬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y를
이렇게 쓰면 벡터죠. 벡터고 넘버 오브 디멘션도 1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사람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형대 수학 시간에 요 1,2를 이제 행렬로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행렬을 1, 2, 3, 4라는 행렬을 넣으면 이렇게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행렬이 나올 텐데 만일에 요 3,4라는 이 두 번째 행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3,4를 날리면 되겠죠. 그럼 이게 벡터라 쓴 거랑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브래킷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브래킷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벡터지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행렬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래킷을 이제 하나 더 써줘서 1x2 행렬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오브 디멘션을 쳐보면 이렇게 행렬이다라고 이제 파이썬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MNIST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흑백 사진이니까 28x28 행렬인데 여기다가 이 3차원 텐서, 그러니까 컬러 사진은 3차원 텐서잖아요. 그러니까 3장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한 장만 있는데 이제 높이가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브래킷을 이렇게 하나 더 씌워주는 거죠. 이 브래킷 하나 더 씌워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렇게 1이 들어가게 돼요. 1이. 그래서 MNIST 데이터는 지금 4차원 텐서로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옵션에 보면 이게 플래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O라는 이미지 행렬을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당연히 플래튼을 안 시키죠. 플래튼을 시키면은 세 절개 넣고 위에 갈아서 옆으로 이어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래튼을 시켜보면 이거 이제 true라고 이제 옵션을 바꿨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렬이 아니라 지금 이게 줄넘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O라는 그 모양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멀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노멀라이즈는 이제 0부터 1까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밝기가 0부터 255인데 이거를 이제 true로 켜놓으면 노멀라이즈 0부터 1까지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제 255 최대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밝기가 0부터 255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0부터 이제 1까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어제 MNIST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온데 여기 이게 흑백 사진이니까 이제 28x28 행렬일 것 같은데 그러면 행렬이면 이게 브래킷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사실 3차원 텐서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하나밖에 없지만 높이를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본 1,2라는 벡터를 1x2 행렬로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러면 파이썬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브래킷을 하나 더 써주겠다는 얘기는 이 벡터를 행렬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행이 몇 개냐? 이게 한 개라는 뜻이에요. 한 개. 그래서 O라는 이 이미지 행렬도 3차원 텐서인데 그러면 높이가 몇 개냐? 그냥 하나라는 얘기죠. 만약 칼라 사진이었으면 높이가 이제 3개인데 요거는 높이가 하나라는 거죠. 쓸데없이 왜 높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느냐?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때 설계 자체가 이제 4차원 텐서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높이가 있으나 마나한 거지만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MNIST 데이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코드를 볼게요. 이거예요. 처음에 fill 라이브러리라는 걸 불러오는데 fill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에서 이미지 처리를 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뭐 합치고 자르고 그리고 필터 효과를 적용한다든지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인데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fill 라이브러리를 이 코드에서만 한번 쓰고 이제 그 이후에서는 이제 쓰지를 않아요. 근데 뭐 fill 라이브러리 안 쓰고도 앞으로 이제 계속 쓸 매트플랫립만으로도 사실은 MNIST 이미지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재에 있는 코드니까 한번 쭉 볼게요. fill 라이브러리에서 요 이미지 함수를 불러오는데 이미지 show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 뭐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함수겠죠. 이 이미지 물론 이제 이미지 함수에서 from array는 이제 이런 뭐 행렬에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이미지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numpy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unsigned 8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픽셀의 밝기를 이제 0부터 255까지 했잖아요. 왜 하필 255냐? 뭐 100도 아니고 그게 사실은 그 픽셀의 밝기에 관한 정보를 그 1바이트에 담아두기 때문이에요. 1바이트는 8비트죠. 정보의 최소 단위가 이제 비트인데 이게 슬롯이 전부 이렇게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0, 1이 이제 저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진법으로 쓰면 000부터 해가지고 00001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1111까지 해서 전부 2의 8승의 정보가 저장이 돼요. 이건 다시 쓰면 이제 256인데 이제 파이썬 우리가 0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0부터 출발을 하니까 0, 1, 2 해서 256이 아니라 이제 255까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0, 1, 2, 255를 사실 이진법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행렬에서 왜 하필 그 픽셀의 밝기를 0부터 255까지냐? 0부터 255까지가 사실은 그게 1바이트의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unsigned 8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numpy 불러고 numpy unsigned integer 이제 8비트니까 이제 255까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255를 넣으면 255가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256을 넣으면 0이 나오죠. 257을 넣으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0, 1, 2 해가지고 쭉 가서 이제 255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제 256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257이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지. 수학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마줄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그 unsigned integer 8이라는 거는 이게 요 이미지 행렬을 넣을 때 이제 0부터 255까지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제 255를 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이제 강제로 이제 마줄러로 이게 넘겨가지고 0부터 255로 이제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게 unsigned라는 말인데 그럼 unsigned가 아니면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거는 라는 얘기죠. 이제 부호가 있으면 요거는 뭐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27 하면 그대로 나오고 128 하면 갑자기 마이너스 128로 나오죠. 마이너스 그리고 129 하면 마이너스 127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0부터 출발을 해서 127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이제 unsigned고 밑에 있는 건 signed거든요. 이게 왼쪽으로 휙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이제 127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128을 넣으면 이게 휙 넘어가는 거죠. 129를 넣으면 이렇게 휙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행렬을 이 이미지 from array가 이제 이미지로 이제 바꿔줘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라는 얘기죠. 이제 엠리스 데이터를 불러와요. 플래튼을 켰네요. 플래튼을 지금 상황에서 일단 켰어요. 그럼 플래튼을 키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원래 엠리스 데이터가 이제 훈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맨 처음 등장하는 게 5였고, 그다음 이제 0이었고, 그다음에 뭐 4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미지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부 이게 6만 장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렇게 보면 3차원 텐서지만 이게 사실은 4차원 텐서로 이제 포멀리 만들어졌죠. 브래킷을 이렇게 하나 더 씌워줘서.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6만 장이 있고 채널이 이제 하나고 그리고 해상도가 28x28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플래튼을 하면 이 5라는 게 이게 지금 28x28 행렬인데 그 플래튼이 뭐예요? 세 절개에 넣고 갈아가지고 풀로 옆으로 쭉 이어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 잘게 썰어요. 다 잘게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쭉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0도 잘게 썰어서 쭉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도 잘게 썰어서 쭉 이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묶어 쓴 거예요. 그럼 요번 사이즈가 이제 6만이고, 개수가 이제 그 행이 6만이죠. 행렬이에요. 그리고 요 가로가 이제 28 by 28 행렬을 이제 플래튼을 했으니까 이제 28 곱하기 28 해서 784 이렇게 행렬이 나와요. 그러니까 6만 바이 784 행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MNIST 데이터가 원래는 6만 바이 1 바이 28 바이 28이었는데 얘를 플래튼을 하면 6만 바이 784 행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X트레인 제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방금 이제 손으로 쓴 거에서 보면 요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을 이제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훈련용 데이터의 라벨은 그냥 정답들이잖아요. 정답들에서 이제 전에 봤다시피 그냥 정답을 이제 5, 0, 4, 1 이런 식으로 쭉 늘어 쓴 이제 벡터예요. 그러니까 0번째니까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라벨을 하라라고 하면 여기 이제 5가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T 트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트레인은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나와요. 여기 써져 있는 게 빨간색이 이제 5였죠. 그 다음에 0이었고, 그 다음이 4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쭉 가서 이것들이 전부 이제 6만 개가 있는 거여서 라벨은 이제 그 6만 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0번째를 뽑아냈으니까 이제 벡터의 맨 앞에 등장하는 이제 5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 쉐입. 그런데 이 이미지라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0번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맨 위에 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784차원 이제 벡터가 나오는 거죠, 쉐입이. 그리고 이미지를 이제 리쉐입하라고 그랬는데 리쉐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x를 파이 a 레인지 1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0부터 출발해서 12인번까지 이렇게 쭉 나오겠죠. 지금 벡터인데 얘를 이제 리쉐입하기를 3x4로 리쉐입을 하면, 그러니까 리쉐입이라는 건 모양을 이제 다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3x4 행렬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넣을 때 이제 3x4 행렬을 이렇게 일단 포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들을 이제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이제 3x4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3x, 2x2 이렇게 텐서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텐서니까 이제 요 2x2 행렬이 여기 이 2x2 행렬이 이제 3장이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0, 1, 2, 3 그 다음에 4, 5, 6, 7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서 이제 그 2x2 행렬 3장을 이제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이 이거 할 때 이 모양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3x4 행렬 같은 경우는 엔트리가 12니까 이게 지금 딱 맞죠? 지금 3x, 2x2 그 3차원 텐서도 이제 항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0이어서 맞는데 만일에 이제 그 항의 개수가 안 맞으면 이제 에러가 나요. 그래서 리쉐입하기를 이제 28 by 28 행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플래튼을 해줬는데 얘를 다시 리쉐입 해주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뽑아내서 다시 리쉐입을 해주기를 28 by 28 행렬로 다시 만들어 주라는 얘기. 그러면 5가 이제 다시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5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요거는 지금 이 브래킷이 그냥 호툴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게 3차원 텐서잖아요? 근데, 플래튼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28 by 28로 이제 리쉐입을 하면, 이 브래킷이 이제 하나 날아가서, 요거는 이제 28 by 28 행렬이죠. 요거는 1 by 28 by 28 3차원 텐서고, 그렇게 이제 리쉐입을 한 다음에 요 이미지의 쉐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28 by 28로 이제 행렬로 리쉐입을 했으니까 이제 쉐입을 프린트하라고 하면 이렇게 28 by 28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쇼를 하라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전처럼 5라는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플래튼을 뭐하러 하냐? 처음부터 플래튼을 안 하고 뭐 그러면 이제 플래튼을 안 했으면 이제 이렇게 리쉐입 할 필요도 없잖아요. 리쉐입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실행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이렇게 에러가 나는 이유가 지금 입력되는 게 이게 플래튼을 안 하면 요 행렬이 아니라 이렇게 3차원 텐서이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플래튼을 한번 시켜주고 다시 28x28로 이제 리쉐입을 해주면 이제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플래튼을 안 하겠다 하면 이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x가 이게 이제 벡터인데 이거를 이제 1/2 행렬로 이해하는 방법은 여기다 브래킷을 이렇게 하나 더 씌워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행렬을 다시 1/2 행렬을 다시 벡터로 다시 바꿔서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러면 뭘 해주면 되냐면, 지금 이 브래킷을 떼고 싶잖아요. 브래킷을 떼려면 뭘 해주면 되냐면 이걸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x라는 행렬의 요 리스트에서 0번째 원소는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지금 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요 리스트 안에 0번째 원소는 요거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 브래킷이 날아가요. 0번째 원소가 요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플래튼을 이제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여기도 이제 바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고, 왜냐면 이제 3차원 텐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 뭘 해주냐면은 0을 한 번 더 씌워주면 돼요. 그러면 브래킷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재밌는 실험 하나 해볼게요. 이미지 앞에 255 빼기를 붙여볼게요. 근데 이미지는 지금 28x28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빼기 행렬 이러면 이제 선형대 수학 시간에는 이게 잘못된 표현인데, 파이썬은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죠. x를 이제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1, 2, 3, 4 x 빼기 1을 하면 이 행렬 빼기 숫자인데 이제 이 각각에다 이제 1을 빼줘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 빼기 x를 하면 1 빼기 1, 1 빼기 2, 1 빼기 3, 1 빼기 4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55 빼기 이 이미지 행렬을 하면 행렬에 있는 각 엔트리가 픽셀의 밝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255 빼기 각 픽셀의 밝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미지는 이제 배경이 이제 검정색이었죠. 그래서 0이었는데 배경이 뭘로 바뀌냐면 255 빼기 0, 해서 255가 돼서 이제 밝은 픽셀로 바뀌고, 그리고 5라는 숫자의 중앙 부분은 이제 큰 숫자였잖아요. 그래서 255 빼기 큰 숫자를 하면 이제 작은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어둡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원래 배경이 검정색이었는데 흰색으로 바뀌고, 5라는 숫자는 흰색이었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서로 바뀌게 돼요. 지금 본 코드는 이 필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려요. 근데 이제 필 라이브러리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 코드에서만 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번도 안 쓰거든요. 우리 교재의 철학이 가급적이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모든 걸 직접 다 빌드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쓰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numpy가 이제 주고 그리고 매트플라립이 이제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의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 교재처럼 이제 필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서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매트플라립을 써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이제 추가 코드입니다. 보시면 매트플라립을 불러드렸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할 때는 파이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플랫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 둘의 차이점은 좀 있긴 한데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PLT라고 쓰고요. 이건 똑같죠. 요거는 이제 도화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화지를 만들고, 요 이미지 쇼는 이제 입력한 이미지 행렬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훈련용 데이터에서 이제 0번째, 아까 전에 본 숫자 5였죠. 이제 5의 이제 이미지 행렬인데,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브래킷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1/28, 28 3차원 텐서잖아요. 그래서 이 브래킷을 하나 날리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요걸 이제 붙여주면 이제 브래킷이 하나 날라가서 여기까지는 이제 28/28 이미지 행렬이 돼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게 이미지 매트릭스를 보여준 거예요. 0번째 데이터가 이제 5였죠. 사라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이제 요 코드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장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장을 보고 싶으면, 일단 도화지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 디폴트 값을 안 쓰고, 이 도화지 사이즈를 이제 10x10으로 만들겠어요. 그 다음 이제 반복문이 나오는데, i는 이제 레인지 25니까 0, 1, 2, 3, 4 해가지고 24까지 움직이겠죠. 여기 보면 이제 서브라는 건 이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5라는 거는 이 5x5 이제 바둑판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이 5는 이 5x5 바둑판을 만들고 이 반복문이 이 차례차례 이제 i가 이제 0, 1, 2, 3, 4를 취할 텐데 이제 i가 0이면 i 더하기 1은 이제 1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 파트가 이제 첫 번째 칸이에요. 이 첫 번째 칸에다가 이제 이미지 쇼, 그러니까 이 i가 지금 0이죠. 이 훈련용 데이터에 0번째 데이터에 일단 브레이킹 날리고 그리고 이제 이 칼라 맵은 이제 요 색깔 표인데 뭐 이건 이제 매트플랫립 그 홈페이지 가시면 이 컬러 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여기 이렇게 흑백으로 나왔는데 이 바이너리 이제 이진으로 해가지고 뭐 알록달록한 색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컬러 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라벨이죠. 0번째 라벨을 이제 X 라벨이라고 하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밑에 붙은 5 있잖아요. 요 밑에 붙은 5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 이제 한번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잖아요. i가 1이면 요역시 이 5x5 바둑판에서 요 두 번째가 이제 요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x트레인의 1이니까 이제 0이었죠. 그래서 여기 0이 나오고 또 그 t트레인 1 하면은 그 라벨 여기 0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 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만일에 이제 그 i가 이제 4면 0, 1, 2, 3, 4까지 가는 거고 i가 5면은 이제 6이 돼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둑판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2라고. 그다음에 또 라벨 밑에 붙여주고. 그리고 x틱이라는 게 있는데 x틱은 그 눈금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x틱을 날려버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이제 눈금이 표시가 되죠. 근데 수치 그래프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눈금이 이제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 상황에서 뭐 눈금이 그냥 지저분할 뿐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